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근길 춥습니다. 원주 영하 7도, 횡성과 영월 영하 10도, 평창은 영하 1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도에서 4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끔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또 비가 오는 곳은 5mm 미만입니다. 영하권 기온의 눈비가 다시 내리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거나 길이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같고요.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이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올해 처음 개강했습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의 기나긴 겨울방학이 시작됐는데요.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1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연휴인 25일부터 30일까지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정상 운영합니다. 그랜드밸리는 2018년 출렁다리 개통을 시작으로 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 산악 에스컬레이터 운영으로 원주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매표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31일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휴장합니다. 평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전 예약 야간 민원실을 지속 운영합니다. 평일 업무 시간 내 군청 민원 창구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전 예약 신청인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야간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 접수와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전입세대 열람교부 등 증명 관련 6종과 여권 접수, 교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오는 6월부터 처벌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법규를 안내했는데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 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월군이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요? 네, 지난 14일 강원 영월군은 귀농 귀촌인의 농촌 지역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내달 10일까지 귀농 귀촌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귀촌인인데요. 귀농인은 농업을 위해서 시골에 오신 분들이고 또 귀촌인을 이제 살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영농 정착, 이사 비용, 주거 환경 개선비, 주택 신축 설계비, 지역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으로도 귀농의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사업을 연리 2.0%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게 하고요. 예. 상환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상환으로 좀 넉넉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공개하였습니다. 네네. 또 새로운 지원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이사 비용으로 최대 70만 원, 주거 환경 개성비로 300만 원, 주택 신축 설계비 200만 원 등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의 귀농귀촌팀을 방문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영월군의 노력 덕분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전입한 귀농인의 수는 345명으로 해마다 평균 70명 정도가 영월군으로 귀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과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영월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도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자산 안정성이 높잖아요. 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베이비 부모 세대를 지역에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영월군은 각별하고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귀농귀촌 우수 사례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외부 인구 유입을 할 때는 다양성과 밸런스,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자칫 수도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유입에 집중을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고령 세대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자산과 전문성이 풍부한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유입함과 동시에 청년 세대가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성과 균형이 외부 인구 유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알려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지방 소멸 문제로 곤경을 겪어온 경북 영주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로 많은 청년 기업가를 지역에 유치해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요. 예, 영주시의 경우는 사실 뭐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네.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영주의 경우에는 단순히 창업 지원을 좀 넘어서서 네.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곳인데 이 보수적인 지역 환경에서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을 했고요.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팩트 스퀘어라는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곳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곳이에요. 청년 창업 및 혁신 투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청년의 감수성이 맞는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런 요구가 있었대요. 영주에 와서 기업 활동을 수도권 청년 기업들이 왔는데 네. 저희 그 기업 단지들이 있는 곳 주변에도 네. 뭐 스타땡땡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도 정작 본사에 이야기했더니 어렵다라고 했지만 유사한 카페를 또 설치를 하고 괜찮은 와인바가 있어서 저녁 시간을 좀 감성 있게 즐기고 싶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유치를 했다 그래요.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단순히 와서 이제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얻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청년 문화에 맞게 자신들의 감수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들을 해왔다는 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영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우수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예. 무엇보다 다양한 세대의 지역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전체가 균형 있는 성장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해야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베이비 부모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많이 유치했는데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고령자 숫자가 급증하는 문제, 그래서 고령자들의 돌봄 문제가 또 새로운 과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서요. 네. 이런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준비해가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앞서서 이제 외부 인구 유입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고령 세대 인구만 너무 급증하는 부분도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청년 문화를 좀 신경을 쓰면 경북에서는 영주시가 모범 사례라면 강원에서는 영월군이 또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네, 좋은 사례가 될 수 네. 있고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주시 권력 남용 부패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성과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선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원주시에서 지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권력형 비리 문제들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지역 언론에서 A 도의원이 중앙시장 LED 전광판 사업 업체 선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알아보니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원주 전통시장 내 전광판 설치 공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A 도의원을 현재 입건
건에서 수사 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A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원주시 선출직 공직자들과 그 주변인들의 권한남용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사업에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외압을 통해서 특혜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성심을 다해서 경쟁을 해온 업체들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공무원 노조 성명서를 제가 봤더니 네.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시도의원들이 행정기관을 좀 자주 찾고 있고 본인들의 어쨌든 입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내고 있는데 뭐 이런 민원들을 낼 수는 있으나 합법적인 범위에서 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어느 지자체보다 청렴한 원주시 공무원들이 선출된 권력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공무원 노조 입장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올바르고 청렴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원주의 지금 정치 환경 자체가 그런 상황들을 좀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실망이 아주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원주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각종 비위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방송했는데 원주시가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하위 등급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직자들 사기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다시 이제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져나와서 시민들의 마음도 참담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참에 원주시 정치권 전반은 좀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공천 과정에서 뭐 학연, 지연, 돈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좀 역량 있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중용해서 좀 혁신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정치가 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권을 기반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또 당선 이후에는 권력형 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 못 끊을 일은 아닙니다. 투명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천 과정을 통해서 공천혁명을 이룬다라면 시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대안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응원봉 들고 나가서 예. 평화로운 시위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는데 좀 원주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정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좀 계기로 많은 반성과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수강생 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운영된 바리스타 자격증반,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이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개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그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바리스타 자격증반은 요즘 많은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고 관심은 많지만 커피를 알고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하고요. 나중에 관련 직업군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실제 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 과정에 이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포함해서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반은
12주 과정이고요. 일주일에 3시간씩 운영됩니다. 재료비와 강사료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이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었고, 제가 학기 중에 바리스타 프로그램 하면서 알바를 병행을 했었는데 주말 알바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마다 바리스타 오면서 좀 쉬고 머리가 힐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핸드드립부터 머신, 또 에이드 종류까지 다양하게 해주셔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또 알바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카페 쪽으로 알아볼 예정이에요. 실제로 제 친구 2명이 같은 카페 알바를 지원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먼저 자격증만 취득을 한 친구가 뽑혀가지고 아마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반 말고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계획 중인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나 자벌드 체험 등을 진행해 다양한 직업군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 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다양한 직업군의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진로 탐색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청소년 수련관 겨울 방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학 기반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횡성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남재현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교양, 예술, 스포츠 체험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또 개인의 생활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특히 3월 중순부터 바리스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확인해서 우리 바리스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횡성 청소년 수련관에서 올해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의 기나긴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죠. 하지만 방학의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학원 뺑뺑이 외에는 마땅한 즐길거리가 없는 겨울방학을 좀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손혜승 사회복지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복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손혜승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방학을 한 아이들에게는 마땅한 놀거리라면 접근성이 용이한 컴퓨터나 핸드폰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휴일이나 방학 기간 중에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이 더욱 빈번해지는데요. 네. 지나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신체적이나 정신적, 사회적, 학습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균형 잡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신체활동, 창의적인 놀이,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방학을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활동도 꼭 시켜야 되고요.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슬기롭게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영월군 종합복지관에서 슬기로운 방학 교실을 운영한다고요? 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23년부터 방학 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학교와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겨울, 여름 방학의 방학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겨울방학 특강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5일간 3주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호가 필요한 오전 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운영되고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15명, 고학년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기획하였는데요. 지역 내에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추가 개설하게 되어서요. 저학년 30명, 고학년 15명으로 총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학교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건가요? 방학교실은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매일 다른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미술, 과학, 전래놀이, 요리, 한국사, 체육, 보드게임이 운영되고 있고요. 영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코이카 월드 프렌즈 빌리지와도 연계해서 환경과 인권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영화데이로 지역 내 작은 영화관에 방문하여서 무파사 라이언킹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와,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다채롭고 풍성한데요. 미술이며 전래놀이에 환경, 인권, 역사 교육까지 두루두루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슬기로운 방학교실 운영이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슬기로운 방학특강은 방학 기간 동안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요. 맞벌이 가구의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학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의 교육복지 문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그램 구성 설명을 해주신 걸 들어보면 이미 다채롭고 풍성하지만 좀 시대에 따라서 다양성과 보편성을 겸한 그런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구성을 하시나요? 네, 프로그램 종료 후에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활동이나 교육을 경험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서요.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놀이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은 다 이제 들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선발 기준이랄 게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그 맞벌이 가구를 우선으로 이제 선발을 이제 하려고 기획하였는데요. 네. 올해 수요가 너무 높아서 이제 신청한 아이들 모두 수용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슬기로운 방학교실 운영뿐 아니라 평소에도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길잡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당부사항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희 슬기로운 방학교실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미취학이나 초등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기능과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들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손혜승 사회복지사였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